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다 지나가네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기법적인 것들은 모두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12월에도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다. 총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즉, 원리를 다 이해한 후에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 원리 이론을 무시하고 홀짝 개념, 그렇죠? 양봉이면 매수, 음봉이면 매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백발백중 깡통입니다. 먼저 교육과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시장에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선물 승부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물을 매매하는데 수익이 변변치 않거나 손실이 많은 분들은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승부처 구간에서만 진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12월 국내 선물 승부처 구간에서 파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진입 타점, 적중률, 파동의 크기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승부처 구간에서의 신호는 총 10번 정도 나왔는데요. 적은 횟수도 아니고요. 승부처 구간에서의 승률은 퍼펙트했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차트가 정차트와 보정 차트가 있는데요. 자, 정차트야 일반적인 차트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만 보정 차트는요. 당일만 보고 버리는 차트라서 지금 지난 차트를 보면 차트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나 선물 현재가는 틀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일인데요. 정차트 기준으로 보면 10분봉이 9시 매도 신호, 5분봉이 9시 25분에 매도 신호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트를 같이 보는 취지는 뭐냐면 국내 선물도 내가 수익이 변변치 않거나 초보자라면 승부처 구간에서만 잘 대응해도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보면 초록이가 작은 형인데 작은 형이 돌파 못하니까 5분도 매도, 10분도 매도. 그러면은 만만한 게 마디 자리니까 319.35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전에 동영상 때 파동의 크기를 말씀드렸죠. 승부처 구간에서의 파동은 최소 0.6포, 그쵸? 기본 파동 1.25p, 그쵸? 그리고 대박 파동은 2.5포 이상 이랬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319.35 이런 자리들은요, 거의 여러분들한테 밥상 차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319.35에 들어가면 나는 마인드가 요 정도까지는 끌고 가서 익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8.05 밀리고 그 아래다. 이제는 큰형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져서 316.80 그쵸? 그리고 더 빠져가지고 종가 무렵에는 이제는 시장이 골로 가서 이만큼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나 여기까지만 끊어 먹었다 쳐도 이날도 매도가 2.5%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도 봐도 일단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10분봉 매도, 5분봉 매도, 그리고 반가운 손님, 그쵸? 초록이를 갖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왕창 깼으니까 현재 5분과 10분이 매도라면 이게 무너지면 최소한 이 큰형 자리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지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자마자 왕창 깨졌어요. 뭐가? 작은 형이죠. 깨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구간에서 만만한 게 마디 자리가 317.45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317.45가 됐든지
317.40이 됐든지 더 올라오면 뭐 317.50이 됐든 간에 이 구간은 다 매도의 영역이에요. 그 317.45가 큰 마디니까 여기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큰형이 있는 구간이 마디 자리가 316.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 2 이게 일단 1.2%고요. 그쵸? 이제 큰형이 무너졌으니까 좀 더 버팅기게 봤더니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이날도 보정 차트를 봤어도 317.45부터 시작해가지고 314.90까지 매도가 2.5%는 주는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9일입니다. 정차트 기준으로 보면 시장의 중심은 307.80이고요. 10분봉은 매수, 매도, 매수, 와리가리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10분봉이 10시 30분에 매수 신호, 5분봉이 11시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이제는 공통 분모가 같아졌죠. 11시부터. 이 구간부터는 이제 공통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죽어라 매수돼야 되는데요. 자, 승부처 구간에서 흐름을 보니까 이게 작은형 아닙니까? 그쵸? 매수 신호가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작은형이죠. 작은형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작은형 근처 또 마디 자리 그러면 그 구간이 309.95잖아요. 여기서 눌렀다가 밀렸고요. 뚫으면서 날아갔고 이제는 공통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초록선 부근이니까 309.05 요 부근이 매수예요. 309.05가 안 오면 10이 아니면 15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의 목표치는 기본 파동 여기서부터 1, 2 이게 매수가 1.25표 주는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정차트였고요. 보정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9일 날 보정 차트인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게 뭐냐면 국내 선물도 승부처 구간에서만 잘 대응하면 수익 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은 승부처를 아예 안 건드렸으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10시 40분에 10분봉 매수, 5분봉이 11시 1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그 구간을 보니까 승부처, 그쵸? 초록이죠. 초록이를 자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이제는 10분봉 매수, 5분봉 매수니까, 그쵸?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정도 이제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5분 매수, 10분 매수면요. 파동의 근거지가, 그쵸? 308.95예요. 돌파하면서 슈팅 나왔으니까 요게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308.95를 지지하고 위로 튀는 것 같으면 309.55나 아니면 좀 더 싸게 잡으면 뭐 309.40이나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목표치가 어딘다? 바로 윗단 301.20 그쵸?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이 못 갔습니다. 기본 파동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0.65표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4일 시장을 보면요. 이날은 전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와서 장중에 급등했던 날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그 전날 10분봉 매수 신호,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5분봉 매수 신호, 그리고 큰형, 작은형 관계를 보면 작은형이 여기에 있고요. 큰형이 여기에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큰형을 지지하면서 날랐어요. 그쵸? 그럼 매수구나. 그러면 따라잡든지 안 잡히면 그 다음 마디자리 310.10 이게 안 잡히면 이 부근에 들어가서 최소한 여기까지 재수가 좀 여기까지 가겠구나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끝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막 두 틱, 세 틱 올라갔다 밀리면 손절하고 막 이런 매매를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들고 국내 선물도 파동이 움직이는데 너무 잔파동에 여러분들이 흔들거리면 파동을 못 먹습니다. 이날 보면 310.10이죠. 이 310.10이 상중심이에요. 상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위로 가기 위한 눌림목이잖아요. 그럼 여기 매수. 안 잡히면 310 땡땡이 아니고 뭐 310.10이든 20이든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따라 붙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쵸? 작은형, 큰형 돌파했고 10분 매수, 5분 매수 가겠구나. 따라 붙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재수가 좀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날도 310.10부터 311.25까지 매수가 장 시작하자마자 1.25표 나왔고요.
자, 보정 차트 기준으로 시장을 보면요. 자, 시장의 중심이 309.65입니다. 그리고 보정 차트도 보면, 그쵸? 큰형과 작은형을 갖다 장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렸어요. 그쵸? 아, 매수구나. 그리고 보정 차트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날 저항받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를 뚫었어요. 그렇다면 매수구나. 그리고 얘도 큰형, 작은형 관계를 봐도 뭐 노랭이하고 초록이를 갖다 한 방에 뚫었으니까 나는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돼. 안 주면 마디 자리. 310.25에 들어가는 순간 물려도 흔들려도 버텨야. 이거 못 버티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쵸? 310.25에 우리가 매수하는 순간 최소한 여기까지 가겠구나.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도 310.25부터 시작해서 1, 2 매수가 보정 차트 기준으로 해도 1.2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뭐 매도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날이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정차트 기준으로 보면 9시 5분에 일단 10분봉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5분봉이 9시 3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전략대로 일단 큰형과 작은형 관계를 보니까 큰형과 작은형이 지금 309.15 근처에 지금 뭉쳐 있어요. 그쵸? 뭉쳐 있는데 5분봉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큰형을 깰 줄 알았더니 안 깼어요. 그쵸? 쭉쭉 올라오는데 어차피 매도라면, 그쵸? 내가 만약에 매도라면 좀 고점 매도를 한다면 여기 지금 309.80에 두드려 맞았으니까 309.80이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겠고요. 그쵸? 이제 5분봉과 10분봉이 공통분모가 같아지는 매도가 나온 구간에서 큰형과 작은형이 깨지는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그쵸?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309.15가 되겠죠. 그쵸? 309.15. 다시 말해서 고점 매도는 309.80 그리고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30 얼마입니까? 309.15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졌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재수가 좀 여기까지 가겠구나. 버팅기기 해볼까?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309.80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결국에는 306.55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3.15p 나오는 대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정 차트를 보니까 보정 차트도요. 10분봉이 10시 45분에 매도 신호 나왔고요. 5분봉이 11시 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반가운 손님이 있어요. 큰형과 작은형이 이제 10분 매도, 5분 매도 나오는데 보니까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지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은 이렇게 보시면 하프 눌림목. 자, 307.95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검정 전선들 보이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결국에는 307.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정도 되겠죠? 307.95 정도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307.95가 안 잡혔다면 나는 뭐 이 구간에서 307.65에도 따라가야 되겠죠. 요 구간이 일단 매도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재수가 좀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승부처 구간에서 최소 파동은 0.65p입니다. 기본 파동은 1.25p입니다. 대박 파동은 2.5p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307.65에 그냥 추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쵸? 307.95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해도 매도가 거의 1.5p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 1.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매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 선물을 진입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구간, 즉 승부처 구간에서만 진입하자 이런 원칙으로 지금 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차트예요. 정차트는 매도지만 뭐 승부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정 차트를 딱 보니까 시장이 작은형과 큰형이 여기 있는데요. 아침에 작은형과 큰형이 무너지면서 5분봉이 9시 5분, 10분봉 신호가 9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졌으니까 나는
가능하면 큰형 구간, 그쵸? 여기 이제 303 땡땡이네요. 하프 눌림목이 안 되면 아랫단, 마디 자리죠? 302.70이죠. 이 근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5분봉과 10분봉이 매도니까, 좀 흔들려도 버텨보자. 그 대신 나는 최소 목표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다. 그쵸? 여기까지 이게 버티는 구간이요.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자마자 4틱, 5틱 물려버리면 손절하기 바쁘면 여러분들은 파생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2.70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303까지 올려쳤는데 이거를 이겨내야 되죠. 몇 틱 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302.05 찍고요. 큰형, 작은형 무너졌으니까 재수가 좋아서 버텨봤더니 301.45.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1.25p 나왔죠. 1.25p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눌림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선물은요. 파동이 워낙 작기 때문에 눌림이 적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도장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5분봉, 10분봉이 매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따라갈까 말할까 고민을 하겠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중심선 303.90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확인해 보니까 자 303.90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수는 가짜라 얘기죠. 그렇죠? 슬금슬금 무너지잖아요. 뭐 내가 손이 빨라서 303.90에 들어가서 두 틱, 세 틱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전날 나스닥이 1.5%가 빠졌는데 시장이 위로 가겠냐 얘기죠. 좀 기다려 봤더니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12시 10분에 5분봉, 12시 5분에 10분봉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도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본능적으로 302.70과 302.35 이게 무너졌으니까 이 구간은 매도입니다. 302.35부터 302.70은 매도예요. 여기는. 잠깐 올라와서 줬죠. 그리고 나서 버텨봤더니 여기서도 302.35의 막말로 매도를 들어갔다 칩시다. 흔들려도 버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 숏으로 요만큼 단타가 나오든지 재수가 좀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302.35에 몇 번 찍고 301.45까지. 여기서도 보면 매도가 요만큼 0.9% 나왔습니다. 자, 정차트를 보면은 승부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패스했고요. 보정 차트를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요만치, 그쵸? 또 여기서 요만치. 매도가 1.25p, 매도가 0.9%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2일인데요. 10분봉 신호가 9시 10분, 5분봉 신호가 10시 3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일단 승부처 구간에서의 파동의 흐름을 보면 작은 형이 여기 있고요. 큰 형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신호가 나오면서 중심선 301.90을 돌파했고요. 자, 작은 형을 돌파했으니까 크게 가겠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승부처 구간이니까. 그러면 10분봉 매수, 5분봉 매수 신호 나온 구간에서 이제는 돌파했으니까 선취매는 302.50이죠. 옥색선 자리가 되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나는 하프 눌림목 302.80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를 잡는 순간 나는 이제는 작은 형을 돌파했으니까 최소한 승부처 구간이니까 최파동이 여기나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버팅기기 해야죠. 이게 1.25p가 나왔고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후 늦게 그쵸 큰형을 돌파해 버렸어요. 큰형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완투.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수가 총 매수가 2.5% 나왔고요. 요게 이제 정차트 기준이고요. 보정 차트를 보면요. 보정 차트는요. 10분봉 신호가 10시 50분에 나왔고요. 5분봉 신호가 1시 반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 매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록이를 돌파하나 봐야 되겠죠. 요 구간이 되겠네요. 10분 매수, 5분 매수. 그 구간에서 벌써 작은 형을 돌파하려고 어슬렁 거리죠. 그 자리가 하프 눌림목 303.70이 되겠고요.
나는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마디 자리가 되겠죠. 303.70이 아니고 304지요. 이 구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작은 형과 큰 형의 관계를 봤을 때는 304에 들어가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0.6%를 주겠구나. 그리고 종가 무렵에 큰 형을 돌파하면서 그 윗단 305.25까지 이것도 보시면 보정 차트를 갖고 우리가 핸들링했다 치더라도 303.70 아니면 304. 빵빵 여기서부터 매수가 1, 2 이렇게 해서 매수가 1.2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3일입니다.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한 날이었어요. 자, 시장을 살펴보면 큰형과 작은형 관계를 보면은요. 큰형은 개파라 그래서 이미 무너졌고요. 그쵸? 아침 시작하자마자 초록이죠. 작은형을 건들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형, 작은형이 무너졌으니까 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면 10분 봉이 몇 시냐면 9시 5분, 5분 봉이 9시 15분에 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시장을 보면은 아침에 이 옥색선이 301.50에서 왔다 갔다 하다 무너졌기 때문에요. 죽어라 나는 301.50 근처에 매도를 들어가서 내 마인드는 최소한 300.90 재수가 좋으면 300.30까지 빠지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이유는 5분봉 매도 신호, 10분봉 매도 신호, 큰형, 작은형 다 왕창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빠질 것이다.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더 홀딩해 보니까 이만큼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01.50부터 299.70까지 매도가 거의 1.8% 나왔고요. 자, 이게 정차트의 흐름이고요. 보정 차트의 흐름을 보면 자, 이게 보정 차트입니다. 아침에 땡 시작하자마자 큰형을 돌파 못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시 5분에 5분봉, 10시에 10분봉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매도 신호 나오는 구간이 초록이가 무너지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국내 선물은 파동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에 따라가서 단타가 나오겠으나 기다리면은 반드시 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 300.2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로 터졌기 때문에 나는 조금 물려도 300.20에 들어가서 그 아랫단 299.55까지 매도가 0.65p 나왔고요. 자, 오후 1시가 되니까 10분봉, 5분봉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수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 중심을 돌파했는데 큰형을 돌파하지 날아가는데 큰형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 매수는 가짜라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 20분이 되니까 똑같은 자리에 300.20 아침에 아침장 300.20에서 여기서 밀리면서 한파동 나왔죠. 똑같이 300.20에서 299.55까지. 그러니까 이날은 매도가 300.20부터 299.55까지 매도가 0.65p씩 두 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7일인데요. 이날은 국내 선물을 보면서 해외 선물을 보니까 나스닥이 0.7%, 오일도 0.8%, 골드도 강한 상방, 통화 선물인 호주 달러, 유로 모두 상방이 셌어요. 다시 말해서 해외 선물 쪽에서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강한 상방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매수로만 대응하는 날입니다. 자, 시장을 보면 5분봉 신호가 9시 5분, 10분봉 신호가 9시 땡땡에 바로 신호가 나왔고요. 큰형, 작은형 관계를 보니까 큰형이 여기에 있고 작은형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정차트 기준으로 보니까 아침에 초록이를 빵 뛰면서 날렸죠. 그러면은 작은형을 돌파했으니까 마진 가겠구나. 이날은 매수만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초록이 부분이 300.65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시장이 아래로 가 있는데 지지하면서 올라탔어요. 그러면 극점은 300.65가 매수가 되겠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는 301.30에 들어가서 그 윗단 301.90 여기까지가 0.6%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와야지 오리지널로 가는 건데 뭐 연말이고 갭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찌글찌글 뭐 흘러내렸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요만큼 매수가 0.6%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고요. 자, 오후 1시가 돼서 보니까 시장은 항상 학습 효과예요. 300.65를 찍었죠. 여기서 한번 또 찍었습니다. 300.65가 극점인데 여기 매수해도 좋으나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다시 301.30 부근에 들어가서 301.90까지 매수가 0.6% 이렇게 해서 정차트 기준으로 보면 매수가 0.6%씩 두 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입니다. 27자를 보면 시장이 막 뒤죽박죽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날은 매수만 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중심이 301.10이에요. 그쵸? 잠깐 한번 흘러내렸다가 올라타면서 초록이가 여기에 있고요. 파랭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10시부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초록선 부근, 그쵸? 그 구간이 301.40입니다. 하프 늘림목 한번 볼까요? 요 자리죠? 검정 점선 자리죠. 여기가 301.40 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에 눌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1차는 그 다음 301.70, 그 다음은 302.35. 왜? 초록이와 파랑이 큰 형과 작은 형을 돌파했으면 파동이 많이 간대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301.40부터 302.35까지 매수가 0.95p 나왔고요. 자, 똑같은 흐름이 연속됩니다. 자, 1시가 돼가도 잠깐 흘러내렸는데요. 뭐 여기 들어가서 뭐 몇 팅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날 시장이 매수라면 매도를 버리고 매수를 기다리자. 2시 40분, 2시 50분 되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 구간에 눌림이 어디냐면 마디 자리가 301.70이죠. 그쵸? 그럼 옥색선 자리입니다. 301.70. 요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진입했다 가정을 해서 보면 종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301.70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302.30이죠.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요 옥색 저기 파란 점성 부근까지. 그래서 이날도 301.70부터 302.30까지 종가 관리까지 우리가 들고 갔다면 매수가 여기서도 0.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8일 국내 선물입니다.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 한 1.3%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정차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가운 손님 초록이와 그쵸 큰형 파랭이가 있는데요. 아침에 개파락을 하면서 초록이가 무너지면서 왕창 빠졌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9시 10분에 5분봉 매도 신호, 9시 5분에 10분봉 매도 신호,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중심선이 저 윗단에 있죠. 그쵸? 301.55라면 무조건 매도인데, 우리가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졌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오늘 매도가 많이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마디 자리 300.35와 299.70이죠. 그쵸? 요 구간은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299.70에 매도 들어가서 잠깐 올라와도 버틸 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299.70에 들어가든 더 좋은 자리, 하프 눌림목 여기 있죠. 삼빵빵 근처에 매도를 들어가든 간에 내 머릿속에는 큰형과 작은형이 왕창 빠졌기 때문에 최소화 299.05까지 갈 것이고, 재수가 좋으면 그 아랫단 298.45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잔파동에 두 틱, 세 틱 올라오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 타점은 마디 자리 기준으로 299.7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그래서 승부처 구간에서의 기본 파동 1.25p 파동을 한번 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종가 무렵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서
299.05부터 298.45까지 단타로 줬다. 요게 이제 정차트 기준이고요. 자, 보정 차트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요. 중심선은 30025죠. 저 윗단에 있고요. 5분봉 매도 신호가 9시 35분, 10분봉 매도 신호가 9시 반입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와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숏으로 단타도 0.5% 정도 줬지요. 기다려 보니까 시장이 초록이와 파랭이 요 자리죠. 큰형과 작은형이 뭉쳐 있고요. 그 구간에 299.65가 마디 자리예요. 옥색선. 그렇다면 내가 기다렸다 올라오면 299.65가 매도가 타점이 되겠죠. 299.65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0.299까지 0.65표 줬고요. 여기서부터 요 아랫단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보정 차트를 기준으로 해도 299.65부터 298.40까지 매도가 1.25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9일인데요. 정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정차트에는 뭐 승부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 1.3%가 하락했기 때문에 개파락하면서요. 중심이 298.35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호를 보면 5분봉 매도, 10분봉 매도가 지속적으로 연속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디 자리를 공부했으면 297.15가 가장 만만한 마디 자리였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자, 우리가 눌림을 잡는데 296.50이 흘러내리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눌림이 296.50이 오잖아요. 그렇죠? 50이 오죠. 그러면 296.50에 내가 매도를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295.85까지는 가겠구나. 요게 반박스, 한 박스죠. 그리고 요게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러면서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매도가 297.15고요. 그쵸? 눌림목이 296.50이 되겠죠. 요 구간에 진입했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단타로 대응하며 295.85, 그쵸? 아니면 295.25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롱포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293.35까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3.3%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는 승부처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신을 갖고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딱 보니까 매수가 나왔는데 전날 나스닥이 1.3%가 빠졌고요. 그쵸? 뭐 산타랠리가 없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또 매수가 된다면 승부처로 따지면 작은형과 큰형 자리가 여기를 돌파해서 가야지 진정한 매수인데 얘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공통 분모가 같아지는 게 9시 반이 되니까 10분봉도 매도 신호, 5분봉도 매도 신호. 그렇죠? 그리고 승부처 이탈, 중심.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 분모가 매도니까 만만한 게 295.45. 중심선에 매도를 쳐도 되고요. 그렇죠? 또 내가 좀 추격을 해가지고요. 신호가 나오자마자 뭐 이 구간에 들어갔다 쳐도 그쵸? 이건 눌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매도의 영역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은 295.85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이 구간은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96.45나 295.85 부분이 일단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승부처니까 큰형과 작은형이 무너졌고, 중심선 무너졌어. 5분봉 매도, 10분봉 매도, 버티기 해야 되겠죠. 또 295.85에 들어가도 나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 여기까지, 잘하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승부처 구간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진입했다 치면 295.45나 아니면 뭐 295.85 이 부근에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다 가정을 하더라도요. 그 파동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293.30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게 보정 차트를 봤을 때도 매도가 거의 3.15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국내 선물 승부처 구간에서 파동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내가 실력이 미천하다면 매매를 매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입니다. 내가 잘하는 구간, 즉 승부처 구간에서만 집중 매매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 선물은요, 만만하게 보고 대응하면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이론 보장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매매에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매매 기법, 리딩, 방송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